막힌 우리 정치의 맥과 혀를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정치 일타. 어이구, 일타 이 얘기 쓰면 안 되는데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태 의장이 풀어줍니다. 정치의 맛. 협치 전문 기술자, 분쟁 조절 해결사입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의장,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성태 의장님. 예. 자, 이제 IAEA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예.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정치권은 아직 이걸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깡통 보고서라고 하고, 야, 이제 끝났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끝난 게 아닙니까? 다만 이제 이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유엔 산하 그런 국제 기구인 국제 원자력 기구, 그러니까 IAEA의 발표 내용을 우리도 회원국이기 때문에 네. 그건 존중하는 것이고.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존중한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네. 나오기도 전부터 존중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뭐 그렇게 이제 공세를 취할 수는 있는 거지만은. 네. 그렇지만 정부는 이제 이 IAEA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이제 우리 대통령실과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네. 또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향후 이 IAEA가 그 일본 정부에 제시한 그런 실시 점검 계획 이런 게 제대로 이행되는지, 네. 또 IAEA와 그리고 일본 정부의 그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예. 우리 대한민국의 해역은 해역대로 그러니까 매월 점검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 오염수 이 방류 이후에 예.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주에 한 번씩 한다는 거거든요. 의장님, 그런데요. 네. 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한다. 우리 건강권과 안전권 지키겠다. 이 얘기를 대통령실하고 정부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 얘기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린다는데 우려한다. 우리 건강권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은 잘 지키겠다. 후쿠시마 수산물 그리고 일본 수산물 절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 문제가 되는 거, 오염된 그 수산물 절대 오르는 일 없도록 하겠다. 그 얘기를 더 했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의 예. 총리실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는 절대 수입을 하지 않겠다. 네. 명확하게 입장 밝혔던 거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IAEA가 국제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 전달했지만은 또 7일, 8일 또 대한민국도 오잖아요. 예. 그 사무총장이 오잖아요. 예. 오면은 또 그분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게 예. 자기네들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2년에 걸쳐서 이걸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일본에 이렇게 제시했고, 한국에도, 인접국가인 한국에도 이렇게 우리는 국제적 권위를 가지고 했다. 이걸 우리가 들어보고 판단하자고요. 자, 네. 근데 의장님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알겠어요.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 정부가 나선다. 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무 일본 대변인처럼 막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 예. 속상해. 그리고 수족관물을, 횟집 수족관물을 왜 먹습니까? 그 부분은 네. 뭐 본인도 오직하면은 그런 또 심정을 가지고 했겠습니까만 왜 그랬대요? 좀 뭐 국민 정서적으로는 좀 오버한 거죠. 뭐 그거는 지나가고요. 네, 지나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네.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보통 나토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나토 정상회의가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에서 11일, 12일 이틀간 열려요. 네. 이때 이제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오염수에 대한 설명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또 그리고 IAEA 사무총장에 우리 한국 7일, 8일 방문해서 자기네들이 2년에 걸친 이 분석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그런 분석 결과를 설명을 하는지 우리가 다 들어보고. 자, 들어보고 판단을 국민 하자고요. 건강권, 국민 안전 예.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럼요. 그건 책임지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방통위에서요. 예.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니 그거 그냥 왜 이렇게 군사적절처럼 왜 이렇게 빨리 막 밀어붙입니까? 오늘 이제 결정이 났죠. 네. 그것도 이제 뭐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에서 네. 훅 다른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상황이 뭐 그 상당히 도발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 됐지만은 네. 뭐 이게 또 이런 걸 계기로 가지고 뭐 또 공영방송에 또 KBS의 여러 가지 발전적 방안이 보다 뭐 폭넓게 그리고 정치적 그런 목적은 배제된 가운데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죠. 네, 그래야죠. 언론 탄압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자, 의장님, 예. 이제 수능 논란도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예. 다른 얘기도 거의 사라진 것 같고 정치권은 그냥 총선 체제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사실 오염수 얘기를 하기도 했고 뭐 수능 얘기도 하고 국민들의 불안, 민생 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의 사라지고 정치인들 보면 지금 총선 체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 총선 체제로 정치인들이 마음가짐을 뭐 가다듬고 뭐 이렇게 지역에 올인하기는 아직 일르죠. 그래요? 많이 일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각 당은 내년 총선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네. 앞으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걸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각 정당마다 이제 보통 당무감사도 통해 가지고 보통 253개 지역에 대한 평가 분석도 하고 예. 기존 뭐 지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내년 총선에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예. 아니면 배제해야 될 대상인지 네. 뭐 그런 것도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제 총선 전략을 위해서 새로운 피를 영입하기 위한 그런 뭐 이런 영입도 인재 영입도 어떤 선에서 어떤 인물들로 할 것인지 네. 뭐 이런 고민도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결국은 각 당마다 정치는 이 흔히 말하는 계파 계보가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게 없었어요. 전에는 뭐 친박 비박 뭐 친이 뭐 네. 친박 뭐 이런 싸움이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은 상당히 거셌는데 이제 그게 싹 정리됐죠 지금. 그래도 최경환 민주당이요. 제가 볼 때는 좀 앞으로 상당히 그 지분 싸움이 거실 것 같아요. 민주당 얘기 저는 조금 이따가 물어보고요. 그런데 최경환 이준석 회동 이걸 보면 비윤이잖아요. 친박과 비윤의 만남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 당에 예.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뭐 본인도 복당 신청을 아직 안 했을 뿐더러 아직까지 복당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내년 총선을 앞두고 뜻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와 최경환 전 원내대표가 만나서 식사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갖다 뭐 흔히 말하는 비윤으로 정리해가지고 뭐 이런 분들하고 우리 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갈등과 뭐 이 분열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섣불러요. 그렇습니까? 비윤의 귀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섭부르다. 예. 자 민주당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렇죠. 민주당이 조금 복잡하네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고 추미애 전 장관 또 등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대표의 귀국은 예. 결론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 본인이 한가하게 미국에서 이렇게 강연하고 미국의 지인들 만나면서 뭐 이런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겨를이 없어요 이제. 네. 지난 대선 때 자기를 지지해주고 또 자기를 뒷받침해준 그런 뭐 전 현직 그리고 원외 네. 뭐 이런 뭐 정치 동지들을 본인도 일정 부분 챙겨야 돼요. 네. 챙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흔히 말하는 비명계에 지금 현재 대표 주자로 거기에 서야 될 것인지 네. 안 그러면은 호남 지분을 대표한 어떤 그런 뭐 정치인으로서 자기 또 댓글을 꿈꾸는 그런 뭐 본인이 입장에 처신을 할 건지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학적인 구조가 복잡해지죠. 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제 봉화마을 갔습니다. 갔다가 또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런 계속 정치적 행위들 자체가
결론은 이재명 지금 당대표 체제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다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예.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겼지만은 그렇다고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자기 대선의 꿈을 접은 게 아니거든요. 예, 안 접죠. 끊임없이 당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결국 내년 4월 총선에서 지분 나누는 문제로서 이제 계속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네. 판단이 되겠죠. 추미애 전 대표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대표도 그런 거죠. 추미애 대표도요? 본인도 내년 4월 이제 이 정치에 계절 총선에 본인이 명확하게 출마할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때 그때 뒷배경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퇴를 강요했다. 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로서 이렇게 끝장을 내려고 그랬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뭐 이런 걸 지금 밝혀내는 게 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추미애로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슈가 되고 그 이슈에 본인이 올라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를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뭐 다각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전 대표의 행보는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의 긴밀한 앞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송영길 전 대표는요? 송영길 전 대표는 내년 총선의 의지보다는 당장 그때 전당대 돈봉투 사건 문제로 네. 본인이 이걸 잘 수습해야 되고 잘 대응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민주당 지번의 송영길도 거기에 어떻게 끼어들고 안 들고 이 문제는 지금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건 논외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당내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다른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카르텔을 타파하자 얘기합니다. 카르텔 이 단어에 좀 꽂히신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카르텔을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실까요? 한마디로 이 카르텔이 좋은 카르텔이면 문제가 안 되겠죠. 네. 때로는 자신들만이 항의하고 또 자신들만 잘 살기 위한 그런 먹이사슬의 카르텔이라면 이거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그런 불법 부당한 이 카르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에서 늘 반하는 어떤 짓거리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발본색원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요. 국정 쇄신의 의지가 바로 여기에 상당히 지금 이제 깊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슈를 던집니다. 예. 말실수도 있고요. 이슈도 있고 거친 말도 있는데 계속 던지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잘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계담으로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분노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거로 올라오고 거기다가 이제 노동계에서 또 이제 네. 노동 탄압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2주간에 걸친 어떤 그런 윤석열 정권 퇴진 및 노동 탄압 분쇄 이런 파업 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결론은 다 사회 혼란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혼란이 좀 극해지면은 이제 민주당이 또 과거에는 촛불 그런 집회 시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국민적 분노를 자기네들이 다 결집해서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어떤 그런 과거의 간성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촛불은 선수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좋아요. 예, 그거 아시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했을 때 그때 위원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 작년에 그 이태원 참사도 네. 상당히 국민적 아픔이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또 이걸 갖다가 국민적 갈등 내지는 정부의 이걸 물론 정부가 그런
사회재난이나 안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사전에 예방 점검해서 국민들을 잘 지켜내는 그런 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지만 그런 사고 났다고 해서 이걸 또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면 잘못된 거고 특히 후쿠시마 이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게 우리 국민의힘 윤재욱 대표 입장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거 청문회 하자고 할 때 들어주려고 그랬어요. 하루 정도 청문회 하자 예약안에 그렇게 웬만큼 합의가 되고 있는데 웬걸 갑자기 그냥 국회 본회의에서 절대 의석을 가지고 그냥 국정조사 결의 그냥 후쿠시마 결의안을 갖다 채택을 해버렸죠. 이렇게 정치가 흘러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네. 후쿠시마 오염수 이걸 가지고 자꾸 그 국민들 지금 상식이나 국민들의 과학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이걸 괴담으로 선동해가지고 그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괴담 선동은 아닌 것 같고 누가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듣고 민주당 의원 얘기를 듣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국민 대다수가 그걸로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저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지지도를 이렇게 보면 국민들한테 큰 점수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점수가 계속 떨어지거나 계속해서 민주당 밉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요거 누가 뭘 잘하기보다는 잘 못하기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종된 정치가 결국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또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서로 결코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하고 협치를 통해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는 어느 특정 정파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여야 정부가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일본이 정말 무분별하게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일본 어민들이나 일본 국민들도 일본은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우려해요. 괴담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고 IAEA가 진짜 뭐 IAEA 가입 의무 부담을 일본이 세 번째로 크게 하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한 안전 보고서를 갖다 제출한 건지 우리가 이런 것도 점검하면서 그렇죠. 해줘야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걸 우리는 그냥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헬투의 정치가 돼버렸어요. 자,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정치가 사라졌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과학의 영역인데 여야가 지금 싸우느라고. 그럼요. 그런데 이 책임이 정부 여당에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크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뭐 국회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국회 뭐 차원의 대응 기구 만들자 그러면 우리 들어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먼저 박혀로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주 기자 알다시피 지금 현재 민주당이 대국민 선동 박해 집회 시위를 지금 얼마나 오래 하고 있습니까? 연설 갱년대회를 그 전국적으로 또 시도당 위원장들 모아놓고 또 당원들 모아놓고 지금 이걸 몇 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게 진짜 이권 카르텔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이권 카르텔이란 게 이게 뜬금없이 김건희 여사 뭐 일가가 양평에 땅이 있기 때문에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갖다가 갑자기 변경했다. 그게 그 변경했다면 그 변경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있고 땅이 뭐 어떻게 드러난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전임 군수 그냥 민주당 전임 군수 말 한마디만 가지고 이걸 마치 뭐 그냥 또 카르텔로 그렇게 이렇게 대응하는 건 안 맞는 거죠. 아니 근데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이게 좀 바뀌긴 바뀌었잖아요. 이사 가잖아요. 아이고 참 우리 주 기자도 바뀌긴 했잖아요. 이거 한번 또 이 방송 마치고 나면 취재를 해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시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거 또 뭐 해가지고 이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이 시달린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영부인인데 그 여사께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언론이나 대한민국 야당이 이 사람들이 뭐 눈 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잠자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을 했고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더 좀 명확하게 밝히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의혹 제기로 가지고 네. 뭐 카르텔 가니까 이걸로 물타기로 하면 됩니까? 네네. 어? 알겠습니다. 진짜 사교육 카르텔을 분실해야자, 노동 현장에 뭐라는 잘못된 카르텔 이런 거 없애자, 이런 건데 다들. 네.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아니라 고속도로 종점입니다. 종점이 변경됐다. 네.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한 땅 근처로 갑작스럽게 변경됐다는데 얼마나 근처고 그래서 재산 사기 이익이 뭔지 이거는 한번 보세요. 예,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네. 제대로 주 기자 같은 분이 취재해 보면 답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